야, 이런 말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토레스 쿠페, 아니 신형 액티언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더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번 액티언 공개 시즌에는 그랑 콜레오스와의 가격 대결이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르노가 액티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그랑 콜레오스 가격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격을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취재를 종합해본 결과 액티언 시작 가격은 3천만원 초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림이 두 가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다? 최하위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 적용된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미 KGM 내부 직원들은 실물 품평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외관과 실내를 직원들이 직접 봤다는 건데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스티어링 휠 버튼 추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AVNT가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마쳤다고 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말로만 저런다는 건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전 예약도 다가오고 했으니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한 액티언 관련 얘기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신형 액티언이 가격은 3천만원 초중반부터 3천만원 후반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작 가격이 3천만원 초중반인 거고 풀옵션 가격은 3천만원 후반 정도가 될 거라는 건데요. 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토레스보다 큰 차입니다. 스포티지보다 크고 소렌토 크기에 가까운 차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 두 가지 트림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토레스 EVX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위 트림으로 사도 충분하다고 말한 차고 이건 결국 거의 모든 사양이 하위 트림에도 기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소리다? 깡통 트림으로 사도 충분한 차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랑 콜레오스 가격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사에 따르면 3,500만원부터 4,40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랑 콜레오스 동호회에선 4,700만원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솔린 모델이 3,300에서 3,900만원 선, 하이브리드 모델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 가격으로 예상되는 3,900만원과 4,400만원이 옵션 포함 가격인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액티언과 겹치게 되는 건 3,500만원부터 시작되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시작 가격은 액티언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되는 거고요. 풀옵션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그랑 콜레오스가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예상 가격이라면 액티언이 좀 더 저렴해지는 거죠.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취재를 더 해보니 액티언은 시승차 가격이 3,700만원 선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시승차는 거의 풀옵션으로 맞추잖아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옵션만 몇 개 넣는 경우라면 3,500만원 아래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액티언이 현행 토레스보다 크고 소렌토 크기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그랑 콜레오스랑 굉장히 많은 게 겹칠 거라 했는데 이 취재와 정보대로라면 가격 경쟁력은 액티언이 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실물 품평에도 마쳤다고 말씀드렸죠. 직원들 반응은 아주 간결하고도 확실했습니다. 디자인 진짜 잘 빠졌어요. 이겁니다. 이미 KGM 공식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실물을 본 직원들 반응이 이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다? 최근에 개선을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적용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적용된다는 거 실물 품평회를 통해 확인됐고요. 저희 스포일러 팀이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AVNT 관련 문제도 모두 개선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개선 내용이 적용될 거라는 영상을 내보내드렸고 차주분들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표해주셨거든요. 이 실물을 연구소 소속 직원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한 거라서 말로만 끝날 거라는 논란은 어느 정도 종식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소가 얼마 전에 답변했던 계기판 디자인 개선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계기판이 BMW처럼 바뀌고 끊기는 현상도 잡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름은 액티언이지만 사실상 토레스 라인업이 완성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존 차량들도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란 거죠. 토레스 라인업부터 시작해서 렉스턴 라인업까지 개선된 AVNT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이것도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돼도 그랑 콜레오스를 살지 액티언을 살지 충분히 마음속으로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사전 예약 대수가 첫날에 3,000대, 3일 동안 5,000대, 11일 동안 7,000대라고 말씀드렸죠. 토레스는 처음 공개됐을 당시 사전 예약 첫날에만 12,000대를 돌파했고 3주 동안 3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그랑 콜레오스보다는 사전 예약 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전 포인트는 기존 토레스의 사전 예약 대수를 뛰어넘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두 회사는 눈치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르노코리아는 사실상 소렌토나 산타페가 아니라 토레스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전 예약 대수에서도 토레스가 훨씬 우위에 있고요. 실제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KGM이 점유율 4.4%를 차지할 동안 르노코리아는 1.5%를 차지했습니다. 판매량 숫자로 따지면 KGM이 63,000대를 넘게 팔 동안 르노코리아는 22,000대 정도를 판 겁니다. 르노코리아 내부적으로도 가격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르노 사태 이후로 여론이 아주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그 이후로 회사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 대중들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투자 비용이나 초기 관심도에 비해서 사전 예약 대수가 우수한 것도 아니고요. 이 차들은 특히나 가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시 가격이 중요한 체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벤츠나 BM처럼 가격이 크게 상관없는 브랜드라면 모를까, 얘네는 대중 브랜드의 가장 대중적인 모델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급의 SUV니까요. 가성비를 추구하는 체급이기도 하면서 3천만원대냐 4천만원대냐 앞자리만 바뀌어도 가성비인 차, 비싼 차 이렇게 나뉘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저렴하냐를 따지는 소비자들도 당연히 많을 겁니다.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액티언이 200만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다 이러면 최근의 부정적 여론이 사전 예약을 넘어서 본 계약과 출고 대수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비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중형 SUV입니다. 이 급에선 30대와 40대의 계약이 가장 중요할 거고, 50대로 넘어가면 아예 대형 SUV나 고급 세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요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랑 콜레오스의 연령대별 사전 예약 비중을 보면 50대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30대와 4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그랑 콜레오스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급에서 흔히 말하는 주요 수요층의 비율이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라 액티언이 가격과 상품성이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30대와 40대 수요가 꽤 많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관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랑 콜레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인 첫날 3,000대, 3일 동안 5,000대, 11일 동안 7,000대란 기록을 액티언이 넘을 수 있을지, 만약 넘는다면 얼마나 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겁니다. 겹치는 조건이 꽤 많잖아요. 가격 공개 전에 이뤄지는 거고 사전 계약이 아닌 사전 예약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차급이나 가격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해야 할 건 소렌토나 산타페는 경쟁 상대가 아니란 겁니다. 소렌토는 애초에 가격대부터 다릅니다. 주력 모델이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작 가격이 3,700만원 정도, 풀옵션으로 가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시작 가격이 3,500만원 수준이고 트림이 여러가지라 풀옵션은 4,800만원 이상입니다.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을 고려하면 3천만원 후반이나 4천만원 초반 정도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토레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했었습니다. 이걸 액티언이나 그랑 콜레오스가 해낸다면 이때는 이제 소렌토와 산타페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소렌토나 산타페 판매량에 영향을 주기 전에 액티언은 그랑 콜레오스를, 그랑 콜레오스는 액티언을 넘는 게 가장 앞에 있는 단계고요. 서로가 서로를 넘었다는 건 시장에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판매량 10위권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보니 KGM 쪽에서도 실제로 그랑 콜레오스의 확정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을 모두 드렸습니다. 액티언과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대, 그리고 액티언은 소렌토 체급에 가깝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추가되고 AVNT도 개선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언급한 대로 가격대가 나와준다면, 소렌토와 산타페는 논외로 친다면 여러분은 액티언과 그랑 콜레오스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액티언으로 확정된 차명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